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전사또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여의도역은 5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곳인데요. 혹시 여의도 한복판에 지하 비밀 벙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의도에 웬 비밀 벙커냐고요? 함께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변사또랑 함께 여의도로 출발하실까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3번 출구로 나오면 높은 빌딩들의 모습에 압도당하는 기분인데요. 저도 모르게 빌딩을 따라 고개가 하늘로 향합니다. 역시 국제금융중심지답게 온통 멋진 빌딩들 뿐입니다. 3번 출구에서 왼쪽 여의도 공원 쪽으로 향합니다. 여의도 공원까지 안내판이 안내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여의도 공원에서 행사가 열리나 봅니다. 5분쯤 걸어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삼거리 건너편이 여의도 공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지를 둘러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조금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 건너로 보이는 평범한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지하에 비밀 벙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비밀 벙커로 내려가는 출입구인데요. 출입구 바로 옆에는 횡단보도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비밀 벙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세마 벙커라고 쓰여져 있는 출입구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지하 비밀 벙커 출입문입니다.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마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약자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요. 입장료는 무료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이곳은 사진, 영상, 설치 등 현대미술 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자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양쪽에서 비추는 빛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저한테는 생소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도 되는 건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양쪽의 빛을 뚫고 천천히 직진합니다. 뭘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면 밝은 전시 공간이 나타납니다. 작품 전시는 수시로 바뀐다고 하니까요.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촬영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세히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시장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조그만 복도가 보이는데요.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방이 나옵니다. 이곳은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벙커라고 하는데요. 2005년 여의도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현지 조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VIP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호피무늬 VIP 소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발견 당시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내시경으로 넣어보고서야 비로소 지하 벙커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VIP실, 수행원 대기실, 화장실 2개, 비상용 탈출구가 3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설은 1977년 국군의 날 행사 때 유사시 대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 5.16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릴 때 사열대와 벙커의 위치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1970년대 만들어졌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 있던 사열대 하부와 이 자리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현재 180평 정도의 큰 방은 전시실로 사용 중이고요. 이곳 작은 방은 벙커의 역사를 전시하는 갤러리로 사용 중입니다. 저도 이곳에 지하 비밀 벙커가 있다는 사실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여의도 한 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바로 위쪽은 버스 승강장입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출입구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단이 불편하신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조금 전에 지나갔던 길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이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반대편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여의도 공원이 보이던 삼거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송과 증권가답게 수많은 직장인들의 활기찬 모습은 역시 국제금융중심지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합니다. 젊은이들 틈에 끼어 변사또도 활기차게 걸어갑니다.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여의도 공원에 도착합니다. 여의도 공원은 자연 생태의 숲,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 한국 전통의 숲 4개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공원입니다. 먼저 자연 생태의 숲부터 걸어보기로 합니다. 이곳은 1771년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여의도 광장으로 문을 열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타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1999년 광장에 검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녹색 쉼터의 여의도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인데요. 이렇게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벌써 30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자연 생태의 숲인데요.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으로 자연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자연 스스로 재현되도록 조성된 녹색 공간이라고 합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여의도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마치 시골의 깊은 산속이라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삭막했던 광장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군요. 건물과 자동차들을 보고서야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시골에서 서울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여의도 공원은 12개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그중 5번 출입구로 나가면 KBS 방송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앞에서 보는 KBS 방송국이네요. 방송국 앞 인도를 걷다가 다시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문화의 마당입니다. 문화의 마당은 각종 행사와 공연 등이 열리는 곳인데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태극기 개양대와 비행기도 볼 수가 있는데요. 1945년 8월 18일 한국 광복군 정진대를 태우고 미국 OSS 부대와 함께 이곳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광복 후 3일 만에 한국 광복군이 서울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위치가 비행기가 착륙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비행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이 비행기는 원래 화물 운송기였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개조를 해서 각종 물자와 병력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 요인들이 귀국하는 데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범석 장군을 비롯해 장준하, 김준엽, 노능서 등 광복 정진대가 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구 선생도 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시된 비행기는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와 조금 걸어가면 서울달 안전교육실 앞에 도착하는데요. 지난 8월달에 정식 개장한 열기구 타는 곳입니다. 요금은 성인 25,000원, 소인 2만원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운영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사전 예약은 할 수 없고 무조건 현장 예매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풍이나 폭우 시에는 운행을 중단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탑승이 끝나자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서울달은 열기구는 아니고요. 헬륨 가스를 이용해 비행하는 가스 기구라고 합니다. 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에 제가 더 긴장되네요. 끝까지 올라가면 여의도는 물론 멀리 서울 시내가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최대 높이는 13m까지 위아래만 비행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로 지면과 연결되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달을 지나면 이번에는 잔디마당에 도착합니다. 잔디마당은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인데요.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빌딩 숲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잔디밭 주변에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심어 사계절의 변화와 푸르름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잔디마당 옆으로는 작은 연못도 보이는데요. 연꽃 등 각종 수변 식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여의도 맞나요? 잠시 여의도라는 사실을 잊고는 합니다. 여의도의 특성상 직장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휴식시간, 점심시간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더군요. 가까운 곳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에 이만한 장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한국 전통숲입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의 숲을 재현한 곳인데요. 고즈넉한 한국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중앙에는 3호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3호정에서 운치있게 지당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지당에는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3개의 작은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당 안에는 비단잉어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비단잉어를 바라보면서 이런 소소한 순간순간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행복공장장 변사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주 여러분들께 이렇게 멋진 곳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한국 전통숲을 끝으로 10번 출입구로 향합니다. 10번 출입구로 나가서 바로 오른쪽에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쭉 직진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 또 하나 만들어 갑니다. 여의도공원 10번 출입구에서 5분쯤이면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지하 비밀벙커와 여의도공원을 걸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여의도공원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